새벽 2시에 도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는 건지 사연을 보다 보면은 새벽 2시에 고민 때리고 있는 젊은 청춘이라든가 열심히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부류라든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이번에 방송을 하면서 놀란 거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꽤 듣고 있더라고요. 밤에 외로워하면서 혹은 괴로워하면서 이 밤을 달래고 있는 청춘들은 장면이 익히 상상이 가는데 부부들은 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부부가 새벽 2시에 잠을 안 자고 있다. 부부가 새벽 2시에 잠을 안 자고 있으면 할 일이 뭐가 있죠? 부부가 뭘 하는 거지? 부부가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제가 어렸을 때는요, 오후 6시 정도가 되면 TV에서 만화가 시작하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뛰어놀다가 6시 정도가 되면 어쨌든 부모님이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귀가를 해야 하는, 귀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였었어요. 그리고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밤 9시쯤 되면은 이제 착한 어린이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이런 게 3개 방송사에서 전부 다 뭐 예쁜 그림하고 같이 나오고 그랬죠. 9시면 자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밤 12시라는 시간대는 정말로 드라큘라가 땡땡땡 소리에 맞춰서 일어나든가 흡혈귀들이 깨어나는 무서운 시간대였지, 그 시간대를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머나먼 시간이었던 셈이죠. 우리가 어릴 때는 또 방에서 걸음마 배우고 뭐 들고 뛰고 하다가 집 앞 골목에 나가봅니다. 그럼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뭐 지구가 얼마나 큰지 그런 건 모르고 그냥 집 앞까지, 골목길까지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동네 구멍가게까지도 나가보다가 점점 더 많이 나가보다가 학교도 다니게 되다가 알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넓어지죠. 새벽 2시에 깨어있기 위해서, 새벽 2시라는 시간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밤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자, 이제 새벽 2시라는 시간대가 우리 손 안에 쥐어져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근데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뭐하고 계세요 지금? 롤링스톤스의 하렘 셔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이 날짜상으로는 5월 1일 방송이지만 우리는 4월 30일 넘어가서 깊은 밤에 듣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고스트 스테이션 정식 출범일이 아니네. 하루 미뤄서 내일 출발하는 것으로. 우리 사는데 인생 신조 중에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일은 차일피일 미룬다. 이게 우리들의 신조가 되겠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글이 도착했습니다. 나도 애 낳고 싶홍. 에리카 씨. 아까 방송에 내 나이 때 애엄마가 될 리가 유령들 사이에 2명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누구 얘기한 건지 알았는데 1명일 거예요. 오, 부러웠다. 헉, 내가 왜 부러워하지? 나도 여자인지라 애를 낳고 싶어 하는 것인가? 솔직히 애 한번 키워봐서 알 건 다 안다. 누구 애 키워봤냐고? 울 어머니 애 키워봤다. 나한테는 동생이 2마리나 있다. 빌어먹을. 동생이 2마리나 있는데 빌어먹을은 왜 빌어먹지? 한 마리는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울트라 초특급 범생으로 지금 현재 수험 생활을 보내고 있는 쭉쭉이 여동생이고, 관심 없다. 쭉쭉 뒤에 빵빵이 붙어야지. 그 나머지 한 마리가 문제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나랑 띠가 돌고도 2년이 남는다.
그 자식은 내가 중2였던 95년 5월달 토요일 두 번째 가정시간에 태어났다. 아, 또 욕 나올라 그런다. 그 당시 어무이의 임신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나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어느 날 울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엄마 임신했다 이러시는 거다. 나는 캬캬캬 웃으면서 아버지 농담도 참냐. 근데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심각한 표정으로 진짜야. 그 말에 나 또 진짜 안 웃겨요. 그만해요. 1시간 동안 그 짓을 반복하다가 우리 아버지 빡 돌아서 화낼 때 그 말이 농담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버렸다. 오마이갓 힘도 좋으셔. 지금 있는 두 딸도 벅차하면서 또 애를 낳는다고. 아무튼 10개월 후에 그 자식은 태어났다. 솔직히 처음에는 나도 귀여워서 죽는 줄 알았다. 자식이 나 닮아서 그런지 너무나도 이쁜 것이다. 게다가 아들이어서 그 자식의 태어남과 동시에 나는 찬밥 됐다. 내가 고2했던가 아무튼 파릇파릇하던 시절 나는 그날 학교 가기 싫어서 집에 개기고 있는데 갑자기 울린 벨소리에 난 누군가하고 부시시한 차림으로 나갔더니 문 앞에 서 있던 정체모를 아줌마가 날 보더니 어머 새댁 애가 참 이쁘네요 이러는 것이다. 새댁? 지금 누구 보고 그러는 거지? 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 자리에는 그 자식과 나 둘뿐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 자식과 나는 같은 자리에 있는 경우를 줄이려 노력했다. 작년 6살이 되고 난 20살이 되었다. 거의 애 맞네. 그날 재수없게도 우리 어머니의 외출로 인해 나와 그 자식 둘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집을 찾아오더니 무슨 국어 선생이래나 뭐래나. 나는 신경도 안 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멀리서 들린 아줌마 목소리. 어머니, 얘가 교재가 없는데요. 이러는 것이다. 캑! 어머님, 차라리 새댁이 낫다. 진짜 나는 내가 낳지도 않은 애 엄마 취급받는 거 지겹다. 그 자식 친구들 다 유치원생이고 형이라고 기껏 해봐야 초딩 1, 2학년이다. 그 쪼만한 놈들이 우리 집 놀러와서는 나보고 아줌마 이러는 것도 짜증나고 아싸리 처음부터 반말 까는 놈들도 짜증난다. 어디서 반말이야. 내 친구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한다. 솔직히 말해봐. 니 애 맞지? 망할 것들. 아무튼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이론은 빠삭하다. 근데 애는 무슨 혼자 낳냐? 그리고 접대 결혼 안 하고 애 낳고 싶다고 그랬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뒤질 뻔했다. 그날 이후로 내가 순대 먹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내 배를 쳐다본다. 미초. 아무튼 요즘 그 자식은 아동교육학을 전공하는 내 친구년들의 실험 대상으로 잘 이용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나는 그 자식에게 욕을 가르치고 있다. 캬캬캬. 이제 애엄마가 되시는 유령분들 애 키우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메일 주셔.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 근데 뭐 애를 기르기는 하였으되 하는 일이 뭐 욕 가르치는 거하고 그렇지 뭐. 그래서 또래 중에 애 낳는 사람이 우리 식구 중에 있다는 게 그렇게 놀라웠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막상 그 주인공인 니뿡슈 씨는 뭐하고 사나 봅시다. 안녕하세요, 니뿡슈예요. 우리 방송에선 유명 인사지 뭐.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 없겠죠? 물론 사연 많은 여자랍니다, 저도. 저는 세상 하늘 아래 우리 오빠, 그리고 우리 아가 이렇게 세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구라 아니고요. 정말 일본 애니랑은 잽도 안 되는 애니로 성공하려고 공부 중인 애니 감독을 꿈꾸고 있는 여자고요. 우리 오빠는 정말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려는 남자예요. 물론 이 글을 읽고 있는 저나 우리 식구들은 뭉클하면서 오 아트 커플인데 라고 얘기하겠지만 노말한 사람들은 딴따라 커플 아냐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지. 오빠랑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장르가 뭐야? 이거랑 뭐가 달라? 그럼 아직 그런 음악은 없는 거야? 그럼 오빠가 그런 거 해도 되겠다. 그게 오빠가 하려는 거라고. 어떻게 시작할 건데? 이 그림 어때? 느낌이 어떠냐고. 이런 게 생각나는데 어때? 어쩔 때는 우리나라 음악을 비판하기도 하고 우린 언제 뜨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괜히 열 올리고 어쩔 땐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아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는, 아니 적어도 저는 오빠랑 그런 꿈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저께던가 우리가 이사를 가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사가지고 갈지 의논했어요. 저는 서랍장이 너무너무 사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 사가자고 고집을 피웠고
오빠는 그 돈을 놔뒀다가 어찌어찌 하자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안 맞자 침묵이 흘렀고 아무 말 없는 저에게 오빠가 말했어요. 미안하다. 좋은 거 다 못해줘서. 아니야, 나 괜찮아. 아니야, 내가 여자라도 그랬을 것 같아. 뭘? 그냥. 저는 오빠에게 미안했어요. 근데 말이죠. 그래서 제 딴에는 생각해서 한 말인데 저는 오빠에게 화실 가서 일해가지고 서랍장을 사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오빠는 버럭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빠는 네가 그런 말 하는 거는 나 돈 없다고 무시한 거밖에 안 돼. 그런 게 아닌데 저는 가만히 있었고 오빠는 들고 있었던 하나뿐인 CD 플레이어를 던졌어요. CD 플레이어는 벽에 부딪혀서 부서졌고 오빠는 나가버렸어요. 저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오빠가 모으던 CD들을 가방에 넣어갖고 중고 CD 가게 가서 팔던 일.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컴퓨터 사면 MP 받으면 되잖아. 오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해철마왕이 전해줄래요. 우리 오빠한테. 오빠 내가 잘못했어. 서랍장 같은 건 나중에 돈 벌어서 살 수 있는 거잖아. 나는 오빠만 있으면 좋아. 그니까 우리 이사도 가고 한이도 태어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자. 나 앞으로는 이쁜 짓만 할게. 응? 해철마왕 다른 프로는 침대도 주고 컴퓨터도 주고 이것저것 주더만 힘 좀 써봐요. 철딱선이 없는 거사. 이 놀아본 오빠는 어디 흙 파서 상품 받아오냐. 당신 그 오빠도 마음이 아프지만 듣는 이 놀아본 오빠도 이런 얘기하면 마음이 아파요. 참. 그래서 뿡슈 씨가 전혀 티도 안 나는 남들이 들었을 때는 에휴, 그때가 좋을 때야 막 이러는 부부싸움 아닌 부부싸움을 하셨네요. CD 플레이어만 깨졌다 그지? 서랍장 늘리려다가 혹 때려다 혹 붙인 거 아니야. CD 플레이어 야 우리가 그런 거 상품 없잖냐. 없어요. 없고 유니버설 뮤직과 SBS 파워 FM이 함께하는 I Love 라디오라는 CD하고 FM 전용 라디오 이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무슨 지저분하게 참 뭐 이상한 상업 프로그램처럼 선물 같은 거 주느라고 시간 쓰고 막 이러냐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벽 2시에 상품 붙어있는 프로그램 그다지 많지 않아요. 고마운지 아세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방송 듣고 있는 식구들의 재정 사정을 곰곰이 들어봐요. 라디오 귀해요. CD도 공짜야. 그리고 새벽 2시에 어디 광고 붙여준 데는 스폰서 있는 게 그나마 우리 프로그램 잘 나가고 있다고 그냥 다행인지 아세요. 에휴. 자, 그러나 밑붕슈 씨는 지금 요 정도 예쁜 애정 싸움이지만 이쪽은 더 심각해.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해철 형 반가워요. 형 말대로 나는 엽기 부부 Y 둘 다 해철 형 방송을 졸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선화 이는 마누라일걸? 난 오래전부터 왕팬. 나는 그 꼬임에 넘어간 성실 짱 남편. 그 덕에 광주 모노크롬 공연에 얼떨결에 끌려간 적도 있음. 난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해요. 근데 찌끄만 놈들이 깝죽대는 관계로 주로 심야에 운행을 하지요. 그 찌끄만 놈을 운전하는 입장에 있는 저 입장으로서 말입니다. 그 운전할 때 겁나 덩치 커본 놈들이 바퀴 휙휙 돌려보면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해보면 그 시급하더만. 얌전하게 운전해 주시오. 그러나 스테이션 듣는 패밀리처럼 잠 못 드는 박주족이 아닌 관계로 해철형 방송 시간대에 우리 운짱들은 졸려서 거진 비몽사몽으로 다니는 시간이죠. 그래서 라디오로 시간대에 걸맞지 않는 락이 흘러나오고 무지하게 느끼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는 2시에 졸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됐지요. 감싸. 사실 우리처럼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은 왜 라디오 방송이 밤이 깊어갈수록 자장가처럼 차분하고 클래식 음악만 내보내는지 삐삐삐삐삐 자체검열 무척 불만이었거든요. 어쨌든 서울 광주를 매일 운행하는 저로서는 안성맞춤이에요. 혹시 알아요? 내무부 장관이 방송 덕에 사고가 줄어서 순금 훈장 줄지?
꿈 같은 야그지만 혹시 준다면 반 땅 혼자 꿀꺽하면 악어들 풀게요. 아직도 뚱쭉빵빵한 마누라 선화가 사연 읽어주면 친구들 새끼 쳐준다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아이디는 바꾼 척했지만 내가 볼 땐 이거 동일 인물이야. 왜냐면 부인 이름 선화 이것도 똑같고 지금 그 사연을 보낼 때까진 괜찮은데 이 사연이 오면서 꿀꿀해졌어요. 저는 24살의 동갑나기 부인과 결혼하여 3살 된 딸과 사는 평범해 보이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좀 전 그 양반 맞잖아. 어제 방송을 듣다 보니 어느 부모님의 싸우는 사연이 소개되던데 자녀의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더군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이혼 직전까지 간 적도 있을 정도로 종종 싸우는 편이지요. 주제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까지 전형적인 의견 차이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서요. 또 한 가지라면 둘 다 뒤끝은 없지만 불같은 성격. 연애 시절에는 많이 티격거렸지만 결혼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더 심각하게 발전되는 것 같네요. 요즘 그녀는 예전 같지 않고 많이 냉정해졌습니다. 통신, 친구, 책, 음악 이런 거에 많이 매달리는 편이죠. 물론 그녀가 이러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남자로서 능력이 부족하여 매월 카드 막는 날이면 정신이 없을 정도고 흥청망청 유흥비로 사용해서가 아니라 자영업을 하다 보니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야간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같이 지낼 시간도 적고요.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그녀가 저와 떨어져 지내는 것을 더 바라기도 하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툼이 잦아지고 그녀는 말끝마다 이혼하자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속 편하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아직 이 나라는 이혼에 대한 편견도 많고 남자가 쪼잔하게 마누라한테 지고 산다고 말할까봐 존심도 상하고 과연 나의 이런 모습이 어린 딸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 것이며 사는 날까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의문이군요. 이분도 21살 때 해놨네요. 대마왕님, 그녀는 예전부터 골수 팬이었거든요. 어제는 장난으로 딸하고 해철님 중 누가 더 좋다고 물었더니 해철님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오, 노! 대마왕님의 말이라면 귀담아 들을 겁니다. 아마도 이 사연이 소개된다면 그녀도 듣고 있을 거예요. 절 죽이려 할지도. 대마왕님 의견과 고스트 가족의 생각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녀의 네임은 선화랍니다. 알아. 그리고 저는 이혼하는 것도 싫고요. 그녀에 대한 사랑도 여전하답니다. 예. 이 남들이 심각한 얘기 써놓으면은 끝에다가 꼭 리플 달아가지고 전에 얘기했죠. 때리는 시어민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초괴수 고질라씨 또 리플 달아놨어. 근데 리플이 전혀 일상에 도움이 안 돼요. 예. 괜히 남의 사연에다가 약 올리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양반 이름은 뭐라 그럴까? 카시. 자동차. 카시 말이에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시인을 척하시면서 남자로서 능력이 부족하여. 근데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 면에서 뭐 남들 기준보다 잘 나갈 수도 있고 처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는 남자한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만일 된다면 경제적으로 만일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시기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 이거를 버텨나갈 수 있는 주위 주변머리 이게 없는 건 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싸움 하는 거는 죄가 아닌데 부부 싸움 하고 난 다음에 뒤처리할 주변머리 없는 거 있죠? 이거는 우리 세대부터는 죄인 것 같아요. 우리 전 세대부터는 그렇잖아요. 뭐 남의 나라 머슴살이하고 식민지 되고 전쟁 터져가지고 뭐 개박 터지고 싸우고 그래 허리띠 졸라매고 먹고 사느라고 진짜 변명이 딱 그거잖아요. 먹고 사느라고 그런 거 못 배웠대는데 할 말 없죠. 근데 우리 세대부터는 이 주변머리하고 뭐지? 이 유들유들 뭐 이런 걸 좀 갖춰야 될 것 같잖아요. 싸웠으면 애들한테 다음날 의도적으로 부부끼리 키스씬도 좀 연출하고 애들한테 얘들아 엄마랑 아빠는 가끔 이럴 때도 있단다 미안해 콧소리도 좀 내고 애들도 좀 달래고 체면 유지도 하고 그리고 만일 마누라 생일날 뭘 해주고 싶었는데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되는 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주변 마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가가지고 등 두드리고 배 만지고 가서 마누라 앞에서 토끼띠도 좀 띄고 그 다음에 이 에로틱한 시간 돈 들어요? 별 5개짜리 뭐 무궁화 5개짜리 호텔 가야 그 에로틱 돼요? 웃기네. 주위 환경이 꿀꿀하면 촛불 3개만 켜고 불 꺼봐. 촛불 말고 안 보이잖아. 이거 된다니까요. 약간 놀아본 오빠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남의 부부 사이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어. 나 총각이잖아. 부부가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뭘 알아요. 저는 그것까지는 알아요. 결혼하는 거하고 연애하는 거하고 별개는 아니지만 정말 또 다른 차원의 뭔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리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그림 같은 사랑을 해도 같이 한 공간에서 숨을 쉬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살림을 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더 어려운 문제고 심오한 뭔가가 있다 그럽다. 남의 커플한테 참견했다가 나중에 둘이 사이 좋아진 다음에 야 그때 걔가 우리 헤어지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껴드는 만 줬대는데 더군다나 남의 부부 일에 내가 끼고 싶겠어? 근데 선아씨 남편 고생하네. 좀 잘 해주지 그래요. 자 노래 틀면서 우리가 분위기를 한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 밴드 저 졸라 싫어하거든요. R.E.M인데요. 왜 싫어하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싫어요. 이 노래만 좋아요. 일단 제목부터 죽이잖아. Everybody hurts. 누구나 아파요. 누구나 상처를 입고. 종종은 뜻하지 않게 만나는 추억이 있습니다. 이사를 앞둔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이삿짐을 꾸리느라 부산스러웠던 저는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오던 음반과 음악 테이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정리하다가 뭔가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낡은 테이프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지? 궁금한 마음에 테이프를 카세트에 넣어둔 순간 저는 대단히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테이프에는 돌아가신 엄마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 타국 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전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아, 엄마 목소리가 이랬지. 초등학교 시절 막내가 아직 7살 때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카세트를 틀어놓고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빠에게 이야기해봐. 아직 기계가 익숙치 않았던 우리 남매. 어색한 목소리로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뜨문뜨문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전데요. 아빠 돈 많이 벌어오세요. 그리고 저 자전거 사주세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쑥스러운 듯 뜨문뜨문 말을 잇는 어린 나의 목소리. 유난히 말이 더딘 막내가 10분을 숨소리만 내다가 아빠 보고 싶어요 한마디만 남긴 그 음성까지. 듣고 있자니 그 여름 한적한 오후에 우리 가족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아버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기뻤을까.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자꾸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무슨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들뜬 채 잠을 못 이루고 그 테이프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먼 타국 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담담한 목소리의 엄마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그 어느 유명 가수의 목소리보다 기분 좋고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엄마. 결국 짐도 못 꾸리고 테이프를 듣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늦잠을 잔 다음 날 저는 서둘러 학교를 갔지만 어쩐지 종일 엄마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흥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빠가 대단한 거 들려줄게. 그리고 절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얘기해서는 안 돼. 약속해, 알았지? 뭔데? 막내는 엄마 기억 전혀 없지? 자, 잘 들어봐. 저는 자꾸만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떨리는 손을 들어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생들도 얼굴이 홍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이게 뭐야?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라 김한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다웠던 옛날이 어둠 속에 묻히고 이제 우리 서로가 저는 황급히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테이프가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거 누가 만졌니? 눈치만 보던 두 동생. 큰 녀석이 눈짓을 하자 동시에 두 녀석이 달아났습니다. 오빠 미안해. 거봐 언니 오빠 거는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망연자실 테이프를 듣고 서서 그렇게 멍하니 넋을 잃고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동생들은 제 근처에 오지 않고 피해 지내다가 슬금슬금 제게 다가오더니 무슨 노래 녹음했는데 내가 용돈 모아서 사줄게. 화 풀어. 합니다. 저는 그냥 피식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긴 그 아이들은 듣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전 아직도 가끔씩 그때의 낡은 테이프를 듣습니다. 나 오늘은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라는 빠른 리듬이 나오면 전 음악에 맞춰 이렇게 읊조립니다. 먼 타국 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전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아빠 전데요. 아빠 돈 많이 벌어오세요. 그리고 저 자전거 사주세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고 있노라면 지난 어린 시절 한가롭던 오후가 생각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애정과 따뜻함이 충만한 즐거운 심야방송 고스트 스테이션입니다. 오늘 분위기 왜 이상하게 가는 거야? 에이, 그죠? 너무 이 진지한 척 하니까. 근데 아까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정말 기왕 죽을 거면 죽기 전에 딱 5초 정도라도 그런 게 딱 허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놀자판으로 다시 갑시다. 원래 하던 대로. ghoststation.lycos.co.kr입니다. 그리고 sbs.co.kr로 하셔도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시판에 글을 쓰실 때는 특히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할 때는 서로 간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또 우리가 같이 지금 모여있는 이 장소의 목적에 배치되는 어떤 자기의 독단적인 정치적인 견해를 길길이 푸는 그런 장소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또 게시판을 보니까 인터넷에 왜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황당하게 겪게 되는 그런 사회의 부조리한 일들,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쉽게 분개하고 같이 동조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식구들 중에서 많이 있는 것들은 저도 무척 기쁘고 좋은 일이고요. 또 그런 일들을 보면 저도 피가 거꾸로 솟고 눈이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근데 또 사람 일이라는 거는 항상 한쪽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들어서는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올릴 때는 가급적이면 좀 유의를 해주시고, 그런 이야기의 내용들이 검증이 된 것인가, 또 그런 사람들을 돕기를 호소하는 그런 분들은 자기가 그런 글들을 어디서 읽고 나서 자, 이런 사람이 이런 처지에 있는데 도웁시다 라고 다른 사람한테 제의했을 때는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내용이 확실한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고, 그래서 덮어놓고 그런 얘기들이 너무 난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기본적으로 정말 이거는 우리가 도와야 되는 일이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짠짜라짠짠짠. 그리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게시판이 좀 변경이 되고 나면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어요. 다시 놀자판. 오, 시원해. 띠원해. 역시 우리는 뭐 아무리 진지한 척하고 우아를 떨어도 막판에 이거 한 방 긁어줘야지. 별 수 없다. 내 일기장인 줄 알고 여기에 떠든다고 뭐라 그러지 마라. 언젠가 대마왕 했던 말 기억 안 나는가? 원래 속에 쌓아두고 산 애들이 나중에 맛 가더라고요. 나 이 말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그래, 그래서 더 이상 맛가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거다. 오죽하면 게시판에 대고 이러겠는가. 일기장이든 편지든 간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넘어가고 있는데 왜 난리지? 우리 표? 우리가 그렇지 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몸에 해로운 담배를 아예 전매를 해서 국민한테 파는데 담배 인삼공사 표 공개 세치마녀 씨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보충하자. 병도 팔고 약도 팔고 너무 우리 저 국가기관이나 국가 정책에 대해서 개기지 않는 쪽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누가 돈 챙겨가지고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다리도 놓고 고속도로도 놓고 뭐 건물도 올린다는데 그지 뭐 국민들 다 폐암 걸리게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리도 놓고 좋지 뭐. 아줌마의 사연도 들려주나요? 요즘 우울증이 심각한 증세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이 아줌마라고 그래서 아줌마 말투로. 더군다나 비까지 오는군요. 기분 꿀꿀하네요. 27 젊은 나이에 두 아이의 엄마가 돼버린 후. 이야, 속도 빠른 사람들 진짜 많다 우리 지금. 남편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주변인이 돼버렸습니다. 이래저래 스트레스에 압사할 지경입니다. 아줌마도 해철님 방송 많이 듣나요? 아저씨, 아줌마, 기혼자들도 지금 꽤 듣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는데요. 한 달 만에. 근데 단서를 달자면 정상적인 아줌마는 안 들어요. 정상적인 아저씨도 아니고 새벽 2시에 아저씨 아줌마가 우리 방송 들으면 약간 미친 아줌마지 뭐. 방송 시작한다는 소리에 정말 환호성뿐이더군요. 마왕의 힘으로 제게 작은 행운을 주세요. 뭐 행운 드릴 거는 없고 같은 신씨잖아. 라디오. 오늘 방송에 참가하신 분들 가운데서 5분 이 상품 공지 어딨어? 그거 읽어야 될걸? 이렇게? 유니버셜 뮤직과 SBS 파워 FM이 함께하는 SBS FM 아이러브 라디오 CD와 FM 전용 라디오를 하루 5분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기 5분 이름을 제가 다 읽지 않더라도 그냥 주는구나라고 알고 계시고 저기 저희 게시판 보시고 거기다가 상품 받을 분이라고 버섯도레가 올려놓은 사람 가운데서 주소 정확하게 안 쓴 분들 그분들 주소 다시 보내주세요. 상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주소